안녕하세요. 연극 평론하는 배선혜입니다. 오늘은 오르막길의 평화맨션을 연출하신 강윤지 연출님 모시고 작품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지 연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연출 강윤지입니다. 이 오르막길의 평화맨션이 어떤 작품인지 아주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르막길의 평화맨션은 오랜 연애 후에 헤어진 레즈비언 유진과 바이섹슈얼 하나가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각자의 세계에 살아나갈 준비를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연출님께서 어떤 거에 매력이 끌려가지고 이 작품 연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 말씀 먼저 해주시죠. 이 작품은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세 번째 공연이에요. 연출이 매번 바뀌었고 저는 재연 21년도에 심지우 연출님이 하신 공연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 텀블벅으로 대본이 나왔었는데 이제 작년에 올해 공연을 준비하려고 살펴보다가 일단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대사들이 너무 은유적이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지점도 재밌었고 일단 사랑이 이루어지는 작품이 아니라 헤어지는 작품이라는 점이 특색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뭐였냐면 퀴어를 다룬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연인 중에 한 분이 바이섹슈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연인이 서로 헤어질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런 설정에 대해서는 연출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대본의 매력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퀴어 커플의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감각들이 있었고 굉장히 구체적인 충돌들이 쌓여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 두 인물들이 마냥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되게 찌질하고 이기적인 지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충돌하고 갈등하는 퀴어 커플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지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찌질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복합적이고 이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연출님 의도와는 다르게 두 인물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든 퀴어 커플이 헤어졌잖아요. 근데 이사를 계기로 해서 너무나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 만나게 된 설정 자체가 잘 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헤어지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잘 헤어진다라는 게 우리 너무 모르는 개념이잖아요. 헤어지면 일단 막 싸우고 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연출님이 생각하시는 이 커플의 헤어짐, 그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서 만남 그 자체가 헤어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연출님 생각하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헤어짐은 보통 헤어지면 완전한 단절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헤어짐이 연결됨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고 이제 다시 보지 못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낸 상처나 흔적들이 비로소 다시 나를 나일 수 있게끔 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짐으로써 다시 연결되는 어떤 감각들을 좀 많이 살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헤어진다는 게 연결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작품이 전반적으로 저 혼자 느낌인가? 따뜻해요. 뭐 어쨌든 저의 시선이 많이 녹아 있었을 텐데 이 두 인물이 너무 잘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뭐 저도 그렇고 배우님들도 그렇고 다 깃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시선이 따뜻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다만 그 안에 어떻게 살아있을 것인가 했을 때 조금 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커플이 앞으로 또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두 사람을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했어요. 이 이삿짐들을 보면 이 이삿짐이 결국은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 함께한 추억들 이것들을 같이 열어보기도 하고 닫아보기도 하고 그 시간을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삿짐 설정들은 연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 설정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텍스트에서는 사실 이게 오르막길이라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감각들이 좀 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대본에서 되게 중요하게 본 개념은 박스에서 책을 열고 뜯고 꺼내고 쌓는 감각들이었어요. 이 책들이 유진과 하나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이다. 그러니까 이 책들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쉽게 열리고 쉽게 쌓이고 어떤 것들은 잘 안 열리고 어떤 것들은 와르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 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형식으로 정리될 것인가, 이것들을 정말 초창기부터 좀 배우님들이랑 계속 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2인극이잖아요. 2인극이라서 사실 두 사람의 감정과 그 감정의 밀도를 쌓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배우들과 함께 어떻게 그 밀도를 쌓아가게 됐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선 배우님들이 너무 잘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계속 책을 정리하고 뭐 쪽지를 붙이고 이 유진의 방을 어떻게 넓혀 나가는가가 밀도를 쌓는 거랑 너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장면들을 좀 시간을 많이 들이기도 했고, 하나에게는 최대한 속마음을 숨겨달라, 최대한 밝게 해주고 빠른 텐션을 써달라고 요청드렸고, 유진에게는 조금 더 티내되 굉장히 느린 감각을 써달라고 하면서 이 두 분의 어떤 속도의 차이들을 좀 만들어내고 거기서 긴장감이 어디서 충돌하는지 뭐 이런 걸 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서로 함께 네네. 함께 상의하면서 만드셨군요. 그래서 정말 단단한 느낌의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품 속 그 대사들이 되게 인상적인 대사들이 많아요. 너는 나를 꿰뚫었어. 꿰뚫었어 이런 표현. 그리고 어떤 날들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아플 거야. 너무 시적이거든요. 읽었을 때의 좋은 이 대사들을 실제 배우들이 무대에서 구현할 때는 어떻게 좀 해주십사 이런 디렉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유진이 대사에 너는 나를 꿰뚫었어, 뭐 핥히고 부수고 갔어, 뭐 이런 감각들은 유진에게는 은유와 상징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감각한 정말 사실 그 자체여서 일상적인 액팅이랑 같이 가주기를 요청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대사 하시면서 책을 하나씩 이동시키시거든요. 하나에게는 그런 감각들이 이제 은유와 상징이고 내가 현실에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감각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대사들은 뭐 시를 읽을 때 두 배우의 좀 고절을 주는 방식으로 연출하긴 했어요. 어쨌든 이게 궤도이기 때문에 둘이 같은 위치나 속도로 쓰지 않도록 계속 신경 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의 시는 이 궤도 위에서 차이를 주면서 했습니다. 궤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궤도와 관련된 무대, 이게 이삿짐 설정이기 때문에 이사하는 설정이라서 텅 빈 무대에 뭐가 하나씩 자꾸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예쁜 이 보라색 동그란 카펫에 이 궤도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자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궤도가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무대화 시킨다라는 발상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원래 신촌극장에서 두 번 공연됐는데 신촌극장이 주는 그 공감각적인 게 너무 이 작품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르코스 극장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계단을 구현해서 방을 한정지어서 만드는 게 유의미한가? 이것이 좋은 선택일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무대 디자이너님한테 저는 지금 오르내리는 감각보다도 이 유진의 세계를, 하나의 세계를 어떻게 넓혀나갈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연출하고 싶다라고 요청드려서 같이 좀 상의를 해서 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씩 확장시키고 이것이 단순히 실내가 아니라 실외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가득 찰 수 있도록 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런 작은 별 같은 느낌도 나고 해서 서로 다른 행성인 것 같긴 하지만 각자가 또 하나의 우주라는 생각도 들고, 둘이 함께 있는 그 당시에도 둘은 같은 우주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묘한 무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아주 훌륭하다. 조경훈 무대 디자이너님 감사합니다. 그 조명하고 음향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작품의 분위기를 따뜻하고 응원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연출님께서 어떤 그 요구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훌륭한 스태프분들이 이제 먼저 계속 뭔가 가져와 주셨고, 그래서 조명 감독님이랑은 이 공간을 초반에 좁히는 것에 집중했고, 그 이후에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넓혀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궤도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해서 두 배우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들어오는 조명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주가 펼쳐지는 조명들, 이 세계가 계속 넓어져 나가는 감각이 드는 것들, 감독님이랑 그렇게 얘기 나눴고요. 음향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상에 이제 거리의 소음이 계속 들어온다고 써져 있기는 한데 제 감각에는 이것이 유진과 하나가 지금 어떤 궤도나 뭐 행성, 우주 이런 것들에 비유되고 있지만 이 현실에 발붙여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거리의 소음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들이 언제 더 들어오고 언제 덜 들어올지 이런 거 목소 감독님께서 되게 디테일하게 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훌륭한 스텝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해제 배려프리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수어통역 하시는 분들께서 무대 위에서 함께 움직이면서 함께 수어통역을 하고 계신데 그 디렉션까지 모두 다 공간의 활용까지 연출님께서 다 만드신 거죠? 그 통번역 자람팀의 김홍란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었고요. 홍란 선생님이 처음에 그 수어통역 스님들 동선을 짜주셨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 무대의 궤도를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시고 상의하시면서 이 궤도의 차이를 통역사분들이 어떻게 두면 좋을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나눠주면서 훌륭하게 만들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분들이랑 같이 동선 조정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계산된 무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잘 맞아요. 계산을 하셨군요. 그 다음에 두 배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너무 오래 사귀다가 헤어져서 정말 복합적인 감정인 거잖아요. 그립고 아쉽고 보고 싶고 밉고 원망스럽고 막 각가지가 정말 밀물처럼 밀려드는 그런 감정들이었을 텐데 그것들을 정말 두 배우가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를 하던데 그 배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배우 자랑을 하면 되나요? 아, 그럼요. 원래 이제 처음에 대본을 읽을 때 저희가 이 배역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꾸 너무 따뜻하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로맨틱한 기류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단절되지만 연결되기 위해서 잘 헤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가져가자. 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연습 중후반쯤에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 하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바이섹슈얼이란 정체성의 스펙트럼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오해가 있는 정체성이라서 이게 청 배우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당돌하고 당당한 어떤 캐릭터로 조금 변화해 온 게 있어서 후기에 막 쿨바이, 씩씩한 바이 막 이런 식으로 바이 앞에 뭐가 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 앞에 그런 수식어가 붙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것이 좀 좋은 현상이구나 생각했고 유진역의 권은혜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비인간 연기 전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너무 즐거운 텐션이 많으시다가도 제가 속도를 이제 계속 조정할 걸 요청드렸는데 더 느리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조금씩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정말 몸의 속도를 너무 자유자재로 쓰셔가지고 너무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고 막 이러는데도 안 밉고 각자의 개성도 잘 드러나는 데다가 둘의 조화도 너무나 잘 맞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 덕분? 그럼요. 어쨌든 건조하게 끝이 나잖아요. 각자의 그 단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작품의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연출님 개인적으로는 이 유진과 하나가 각각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까요? 제가 약간 반농담 반진담으로 올해 초에 서화 작가님한테 대본 후기를 보내면서 유진이는 문학하거나 연극하는 연상 레즈비언 만나서 투룸 정도 되는 집으로 이사 갔을 것 같고 하나는 지금 남친이랑 헤어지고 여자 만났다가 정말 성숙한 사람 만나서 좀 휘둘리면서 살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작품을 봤을 때 처음 잡았던 키워드는 쓸모없는 것들의 연결, 망가진 것들의 연결이었어요. 그래서 유진과 하나는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망가진 것들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살면서 그런 것들을 지나치지 않을 테고 그들이 가진 다정함과 따뜻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굉장히 강렬한 순간이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거리에서 스쳐 지나갈 만큼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는 관객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오르막길의 평화 맨션을 보면서 요 정도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요건 좀 인상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관객들에게 가장 주고 싶던 이야기는 여기 앉아라는 대사였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잠시 스쳐가고 또 여기 계신 다른 분들, 관객분들이랑 잠시 스쳐갈 거지만 우리가 항상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린 너무 다른 사람들이니까 어떤 일상은 절대로 같이 하지 못하고 어떤 순간에는 보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당신이 힘든 어떤 순간에는 내 옆자리를 내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극장에서 당신이 온전히 앉아있을 수 있는 이 자리를 내어주고 싶다. 이 마음을 일단 하나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앉아. 그래서 정말 좋았고 그때 권은혜 배우 표정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누가 들어도 저 말에는 정말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좋은 표현 여기 앉아 이렇게 같이 곁을 나누자라고 하는 그 의도. 자, 끝으로 혹시 더 추가하고 싶거나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회차 수어통역이랑 한글 자막 해설이 있는 공연이었고 이것이 처음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모두가 각자 영역에서 이게 접근성 팀뿐만이 아니고 뭐 무대 조명 음악 다 합쳐서 만들어내야 하는 일이었고 수어통역사님들이랑 이제 한글 자막 뭐 디자이너님들이랑 다 너무 제 역할을 잘 해주셔서 너무 든든했고 퀴어한 연극이라는 게 반드시 퀴어 인물이 등장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회차를 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관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그것이 이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일이었어서 접근성과 관련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관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오르막길의 평화 맨션 연출을 하신 강윤지 연출님과 작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연출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